어쩌겠냐.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This is the riskiest military operation that I've ever encountered. 너희들의 조국이다.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믿는다. 넥스트 무비가 리뷰했던 우리 민족의 아물지 않은 상처. 오늘의 영상은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을 맞이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38도선 중심으로 양분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며 분단국가가 됩니다. 소련과 북한은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사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불법적으로 수립하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침을 계획하는데요. 한반도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하며 전쟁을 허락해달라고 조릅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엔 부담스러워했고 중국의 마오쩌둥을 앞세워 북한의 전쟁 준비를 돕기로 합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무기와 병력 지원을 받고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사전에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38도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시도합니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고 대부분의 병력이 휴가나 외출을 나간 상태로 242대의 전차를 앞세워 진격하는 북한군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였고 서울로 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군에게 맞설 수 있는 전차는 없었고 전투기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창동방어선을 거쳐 서울의 최후 보루인 미아리 방어선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국군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1군단이 쉽게 서울을 점령한 것과 달리 북한군 제2군단은 6월 25일의 기습 공격에서 춘천과 홍천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춘천의 육군 6사단은 북한군 2사단에 맞서 남하하던 북한군의 발목을 3일이나 묶어놓는 것에 성공합니다. 당황한 북한군은 홍천에서 전투 중인 12사단의 일부를 춘천으로 급파하여 맞서 싸웠으나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군은 북한의 기세를 꺾는 데에도 성공하였으며 한강 남쪽으로 방어선을 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미국에서는 북한의 남침이 단순히 남한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분노합니다.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는데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유엔군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엔기를 들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준 유엔군은 총 59개국으로 16개국 파병, 5개국 의료지원, 38개국 물자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낙동강 전선 이곳저곳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결전이 벌어졌고 북한군의 최종 목표인 부산으로 연결된 낙동강 전선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북한군과 맞섭니다. 이때는 전국의 학도병들 30에서 40대 장정들인 지게부대, 노무부대, 여성들의 자원입대, 부녀자들의 음식지원 등 모든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여 각자의 방법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 15일 전쟁사의 길이 남을 한 작전이 시행되는데요. 성공 가능성 5000분의 1 그러나 완벽하게 성공하여 한국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작전,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서울의 탈환과 북진의 발판이 되었는데요.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갑니다. 미국 10군단과 국군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 직후 서울 수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되찾게 되며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합니다. 10월 7일에는 유엔군도 38선을 넘었고 10월 19일에는 국군 1사단이 평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하고 유엔군도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해 공격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후 북한군이 후퇴를 거듭함에 따라 절망 상태에 빠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군이 직접 지원해줄 것과 소련군의 직접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과 기타 공산 국가들로 국제이용군을 조직하고 원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 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하게 하였고 소련도 비밀리에 공군을 지원합니다. 30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련군도 1950년 11월부터 전쟁에 참전합니다. 평양을 거쳐 압록강으로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크리스마스 공세였던 최종 방어 공세에서도 큰 피해를 입은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50년 12월 12일부터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철수작전인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은 7,600톤짜리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로 병력 10만 명과 피란민 10만여 명을 안전하게 구출하였습니다. 12월 말 38도선에 다다른 공산군은 12월 31일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개시하고 우리나라는 1951년 일사후퇴로 다시 한번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게 됩니다. 1월 7일에는 평택, 삼척선으로까지 후퇴하게 되는데요. 우세였던 중공군은 수원, 여주, 강릉선까지 진출하게 되지만 그동안의 전력이 상당히 소실된 상태로 공격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 주춤하게 됩니다. 이를 간파한 국군 및 유엔군은 일제히 반격작전을 개시하고 다시 서울을 되찾게 되는데요.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고 1951년 4월 더 이상의 무력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소모적인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휴전이 모색되는데 이와 동시에 전면 공세를 펼치던 유엔군과 중공군의 전술은 전선 주변 요지를 탈환하는 고지전으로 전환됩니다. 개성에서 고성까지 38선을 중심으로 수많은 군인이 죽고 죽이는 고지쟁탈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은 강화된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단순히 전투행위만 중지하는 휴전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휴전에 반대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휴전 협상은 만 2년간 계속되어 세계 최장의 휴전회담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3년 1개월 1129일 동안 계속된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 13만 8천여 명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국군의 인명피해는 62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이 전쟁으로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고 세계에서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후 한국의 안보태세가 굳건해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대응태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남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유산을 앞으로도 지켜내야겠습니다.